1994년 11월 초, 일본 요코하마시 쓰루미구의 게이인 운하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얼마 안가 그녀는 실종 신고가 들어온 에이코라는 여성임이 밝혀졌죠.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던 비닐과 밧줄에 묶인 덤벨이 타살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실종 신고에는 에이코뿐만 아니라 그녀의 두 아이도 포함돼 있었기에 경찰은 운하 일대를 수색했고 며칠 뒤 사망한 두 아이 역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그녀뿐만 아니라 2살도 채 되지 않은 두 아이까지 살해했을까? 경찰은 실종 신고를 했던 그녀의 남편 노모토 이와오를 의심했습니다. 세구의 시신에서 발견된 흔적 때문이었죠. 에이코의 경우 화장도 하지 않았고 스타킹이나 귀걸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세구의 시신 모두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에 발바닥이 더럽지 않았기에 이는 그들이 외출하지 않은, 즉 집에 있다 살해됐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그녀의 남편인 노모토를 조사했고 신문 중 그의 오른손에서 작은 상처를 발견합니다. 평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유명했던 그를 의심하며 상처에 대해 추궁했지만 그는 반려견에게 물린 거라고 변명했죠. 하지만 일본 주요 도로를 주행하는 차의 번호를 모두 기록하는 N 시스템으로 인해 노모토가 유기 장소에 갔던 것이 밝혀지자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살해한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1965년) 이바라키현 이와시의 한 농가에서 둘째로 태어난 노모토. 어린 시절부터 총명의 신동이라고 불렸던 그는 좋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스쿠바 대학교 의학부에 들어간 수재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던 그에게 있어 한 가지 흠은 여성 편력이 심하다는 것. 애인이 있으면서도 다른 여성에게 작업을 거는 일명 양다리는 그에게 있어 흔한 일이었죠. 1990년에 대학을 졸업한 뒤 연수의가 된 그는 의료인 테니스 동아리 회식에서 간호조무사인 에이코를 만났습니다. 에이코가 마음에 들자 평소처럼 작업을 걸었던 노모토는 그녀가 이혼녀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신경 쓰지 않았고 이혼 때문에 우울해 있던 자신을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를 에이코는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늦게 그에게 애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히려 그와 동거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워갔죠. 그녀는 양다리를 걸친 그와 전혀 헤어질 마음이 없었습니다. 당시 노모토의 애인은 그가 사귀면서 양다리를 걸친 것이 세 번째라 조만간 에이코와 헤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녀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에이코가 노모토의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두 아이를 전 남편에게 보낼 테니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그에게 매달렸던 에이코. 그녀가 이미 그의 아이를 한 번 지웠고 이번이 두 번째 임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노모토의 애인은 진절머리가 난다며 그를 떠났고 30대 중반까지는 미혼으로 자유롭게 여러 여성과 만나고 싶었던 노모토는 그녀의 임신 때문에 결혼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1991년 11월에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자 한동안 그도 정신을 고쳐먹은 듯 가정에 충실했지만 그해 12월에 연수를 위해 타지에 있는 병원으로 가며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자 다시 여자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함께 일하는 2명의 간호사와 사귀며 기숙사 열쇠를 주기까지 하는 등 재벌은 난 못 준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었죠. 1992년 2월에 이를 에이코에게 들켰지만 그는 자신의 욕망을 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멍멍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에이코가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할 무렵 그는 사귀던 간호사들을 정리하고 다시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6개월 뒤 새로운 병원으로 정근을 가며 거기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당시 노모토는 하나로 약 1,0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는데 그중 400만 원을 에이코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애인들에게 100만 원이 넘는 선물을 하는 등 그런 용도로 말이죠. 이 때문에 둘은 다투기 일쑤였는데 어느 날 말싸움이 거칠어지자 이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이혼해도 상관없다고 노모토는 말했지만 이혼의 상처를 겪었던 에이코는 또 그럴 수 없다며 외도는 눈 감아줄 테니 이것만 지켜달라고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정했습니다. 여자를 만들어도 외박은 하지 말 것,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할 것, 자신도 사랑해 줄 것. 하지만 1994년에 그는 또 다른 병원에서 한 간호사와 사귀며 규칙을 어기고 말았죠. 분노한 에이코는 남편의 애인과 만나 헤어지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애인에게서 아내가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노모토는 아내와는 이혼할 테니 자신을 떠나지 말라고 울면서 하소연했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에이코에게 이번에야말로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에이코는 위자료 10억 원과 매달 양육비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했죠. 이미 부부의 관계는 자그마한 충격에도 깨질 정도로 금이 가 있는 상태. 이러한 상태는 한 달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해 10월에 병원 주최로 여행을 다녀온 노모토가 선물이라며 가져온 값싼 특산품 과자를 본 에이코는 자신에게 애정이 없냐며 소리질렀고, 그가 애정도 없고 이혼도 할 수 없기에 같이 사는 거다라고 답하자 그날도 둘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죠. 그로부터 며칠 뒤 저녁을 먹은 노모토는 아이들을 재우고 본인은 2층 소파에서 잠들었는데, 다음 날인 10월 29일 새벽 4시 무렵 나랑 같이 자는 게 싫으냐는 에이코의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둘은 다시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그녀가 차라리 자기를 죽이라며 목에 밧줄을 두른 뒤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일 병원장을 만나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라고 외치자 그녀가 자신을 파면시킬 작정이라고 생각한 그는 그녀를 교살했습니다. 아내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그는 아버지가 살인자라면 불쌍하다고 생각하며 두 아이 역시 살해했죠.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 등 여러 생각을 했지만 출근 시간이 가까워져 출근했고 점심 무렵 바다에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던 노모토. 10월 30일에 그는 신주쿠에 있는 업소에 들려 유흥을 즐긴 뒤 저녁 11시 무렵 시신을 차에 넣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운하에 도착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비닐로 감싸여 덤벨을 달아둔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죠. 그 뒤로 애인과 여행을 예약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보냈던 그는 며칠 뒤 아내의 친정에 전화해 그녀가 거기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부부싸움이 있던 날에 가끔 그녀가 집을 나간 뒤 친정으로 갔던 것을 이용해 실종 신고를 늦추고 자신은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려는 잔머리를 굴렸던 것입니다. 장모님의 모른다는 대답에 그는 상황을 설명한 뒤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미 에이코가 발견됐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그의 손에 나있던 상처를 의심했던 경찰은 조사를 통해 범행 당일 그가 운하에 왔다는 것을 밝혀냈고 신문 끝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한 가지 이상했던 것은 유기 당시 그는 덤벨을 넣어 시체가 떠오르지 못하게 했지만 생물은 시간이 지나면 내부에 가스가 차기에 무게가 그리 나가지 않는 덤벨만으론 떠오르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걸 의학적 지식이 있던 그가 몰랐을 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이러한 것과 몸에 묶었던 밧줄의 매듭이 쌀가마를 묶을 때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조력자 혹은 범인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문 중 노모토는 당시 당황해서 그런 것이라며 자신의 단독 범행을 주장했기에 그의 아버지가 따로 조사받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3명을 살해한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996년 2월 22일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의사라는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서 3명이나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뒤 위장 공작을 벌이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부부 관계의 경우 윤리관념도 없는 외도를 하며 싸움 끝에 증오를 자아냈지만 서로 본인의 생각, 관념 등에만 사로잡힌 두 사람의 행동이 요인이 되었기에 피고 혼자만의 책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범죄를 반복할 만한 강한 반사회성이 없는 이상 피고의 인격적 측면을 이유로 형벌을 가중할 수는 없다. 체포된 뒤 순순히 범행을 자백한 점과 재판이 이뤄지는 기간 동안 범행의 중대성이나 자기 인격의 미숙함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 회개하고 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변호사는 형량이 과하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지만 도쿄 고등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 1997년 2월 14일에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판결을 받기까지 3,000통이 넘는 병원 관계자들의 가명 탄원서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에이코가 스스로 목을 조르며 자신을 도발했기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노모토의 진술이기에 어떤 이들은 그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죗값을 적게 받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하지만 진실은 그와 그녀밖에 알 수 없습니다. 엘리트의 길을 걸었지만 끝내 자신의 욕망이 문제가 되어 모든 것을 잃은 노모토. 가까스로 사형을 피했던 그가 하루빨리 지옥에서 죗값을 받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